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토론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현주 의원은 지난주에 나와주셨고 네. 김병욱 의원은 방송을 상당히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거 떨어지고 나서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내고 예. 있습니다. 요즘도 식스팩 만들고 계세요? 그게 이제 선거 전에 한 3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건데요. 바디 프로필 찍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후로 한두 달만 관리 안 하면 예. 되게 우리 나이는 뱃살이 금방 이게 아. 노출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몸매는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제 몸도 바로 세우고 우리 지역도 바로 세우고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대로고 몸은 약간 달라졌다.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야 하나의 이슈씩 뽑아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여당 이슈. 이건 사실 여당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제일 큰 이슈가 됐던 특검 이슈입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 22%. 부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바뀐 건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가 올라서 14%를 기록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67%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특검에 대해선 전체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달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6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3%가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보겠다던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인지 특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전체 여론과 지지층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 한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11월까지 재표결까지 마치겠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검 통과된다, O. 이번에도 안 된다, X. 들어주시죠. 네,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된다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오를 들었는데요. 정치 지형상 반드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와 국민의 바람을 담아서 제가 오를 들었습니다. 예. 네. 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도 많은 그 국민적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있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한 것이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이 사실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난 4년 반 동안 많은 걱정이 있었으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4년 반 동안 수사를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압수수색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압수수색 한번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낸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그리고 분노를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게 또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이 큰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증권계에 있었습니다. 이 시세조정 행위가 있는 거와 또 다른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미공개 정보 이용도 네. 범죄 행위가 됩니다. 시세조정은 시세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됩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다녔다는 서울대 최고위 과정의 원우 수첩에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에게 자기의 돈을 맡겨서 주식을 사게 했다. 이런 정황적 그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자기 돈을 맡겨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미공개 정보로 충분히 볼수 있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압수수색은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조정의 행위만 갖고 조사한 것도 문제지만 시세조정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혐의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또 조사를 하더라도 압수수색 없이 조사한 어떻게 보면 뭉태기 조사 아니었나 이런 국민적 우려가 네. 저는 이번 특검 통과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는 특검밖에는 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반면에요. 이게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당위성과는 상관없이 그거는 별도로 국민의힘 내부 현실적인 상황에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물론 4명의 이탈표가 있어서 좀 긴장한다고는 했는데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수 있는 표들은 그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추가 최소 4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특검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총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석 조금 넘는 이 대부분이 국민의힘 텃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특검법이 통과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냐 이 부분 물론 무기명이지만 네. 그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 특검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텃밭이고 보수 강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특검을 거부하는 거 거기까지 그러니까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 그것까지 결단 내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물론 그런 의원들조차도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걸 본회의 표결로 보여주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인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표로 연결돼서 네.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지층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있지만 넓게 보면 국민 전체의 여론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걸 계속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여당이 결국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의 큰 한계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는 게 영남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남의 지지를 받는 메시지와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네. 저는 과반 정당을 포기한 정말 정당으로 더 전락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최근 20년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석을 많이 얻고 있고 이제는 우리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이제는 전국적인 당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영남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초점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런 투표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과반 정당, 다수 정당, 집권 정당을 포기한 그런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아니면 의원은 아니더라도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도 있고 네. 그래서 수도권 여론은 또 영남하고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네. 국민 전체의 이런 정서도 함께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뭐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사실은 용기를 내서 찬성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되려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용기를 내서 투표를 하게 하려면 지도부가 나서야 돼요. 지도부가 나서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통과시키고 민의를 따르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 특검에 과도하게 담으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쟁 삼아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 나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앞장서서 특검에 대해서 통과시키자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라도 특검 통과는 좀 어렵게 보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날짜와 시간까지 잡혔습니다. 21일 오후 4시 30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시간이 아니니까 아마 식사는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영부인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 설명 및 규명 절차 협조.
이 세 가지 3대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할 것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수용 안 한다. 네, 민현정 의원님. 네. 지금은 아직 분위기상 수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저는 받아들여져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간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뭐 수용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물밑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봤을 때 저는 이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정도라도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해서 나아간다면 그래도 지금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추세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물밑 협상 얘기하셨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의제가 지금 정해진 건 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건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떤 의제를 좀 압축하고 당연하죠. 그 중에서 어떤 네. 합의점을 찾을 것까지도 거의 정해진 상태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관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독대 응하는 거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본인의 당내 장악력과 여권 내의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독대에 본인이 더 열심히 모습으로 비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아주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갖고 네.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아주 미미한 부분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본질은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이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내고 있다. 소위 말해서 친윤계에 대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내 문제에 협조를 하게 하고 친한계를 더 외연을 넓히는 그런 당내 지지 기반 확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드는 거죠. 네. 사실 총선 재보궐선거 때는 마치 특검이라도 요구할 듯이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에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화군수하고 그 이후로는 진상규명보다는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그리고 독대에만 매몰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독대의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위상 정립이다. 예,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상과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22% 나왔잖아요. 이 지지율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더 떨어진다는 의견, 그리고 이번 독대를 계기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 22%의 지지율은 다음 주에 더 떨어진다? O. 아니다. 반등할 수 있다? X. 들어주시죠. 반등할 수 있다? X예요. 네. 반등할 수 있다. 반등 안 한다는 거죠. 반등할 수 있다? X. 그러면 반등할 수 있다가 X죠. 네, 반등해서 그래요? 없다가 오지. 더 떨어진다. 예, 좀 헷갈리게 질문드렸나요? 질문이 헷갈립니다. 네, 더 떨어진다. 반등할 수 있다. 있다. 네. 이유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된다라는 응답도 지금 과반을 네. 훌쩍 넘었거든요. 김 여사가 사과를 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직접 발표를 하면 국민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요? 아닐까요? 저는 당연히 누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는 지금 아까 지지율에서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도 사실 여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긍정 네. 여론이. 지금 일단은 불필요한 활동이 자제돼야 되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김건희 여사나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여사의 활동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활동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할 사항, 인적 쇄신이라든지 다른 사과나 후속 조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여사가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은 자제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 국민들로부터 아 그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먼저 받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과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늦었다. 이제는 안 받는다 국민들이. 뭐 이런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과와 해명은 하면 할수록 어혹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가 진실된 사과라든지 설명이 정말 팩트에 맞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거짓과 거짓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개활동 자제와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는 걸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 일이잖아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의 여러 가지 카톡을 통한 국정 개입 또는 농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는 내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부인으로서 뭔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과거의 것에 대한 답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서는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절대 저는 누구로 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용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의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를 셀럽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분의 외모라든지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현대 트렌드와 어울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열심히 움직여야지 표가 된다. 이런 정말로 국민들하고 생각은 다른데 지금은 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모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고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회견장에 모였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결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다음 탄핵 대상은 누가 될지 정치 고수들의 전망이 궁금해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OX 들어주시죠. 자,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검찰의 어제 불기소 결정은 검찰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O. 그렇지 않다. X. 네, 그래서 안 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이유는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탄핵인가? 탄핵밖에는 해법이 없나? 좀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상에 탄핵 공직자에 대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예. 대통령과 달리 제적 과반수의 동의면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이라기보다는 절차상 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만이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은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가 잠시 정지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공직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통제 기능이 거의 없는데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탄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자리를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서 탄핵 결정이 났을 때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위공직자나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한 저는 좋은 수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정말 별건 수사와 여러 가지 함정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반 동안 오늘 드러났지만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이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서 거의 4시간을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0여 장의 PT를 띄워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 회사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정말 검찰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기관이 왜 존재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모두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특히 이제 검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도 많겠죠. 정의감도 있고 능력 있고 성실한 분들. 그렇지만 몇몇 정치 검사에 의해서 전체 검찰이 욕을 먹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네. 그 측면에서 저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거의 유일한 검찰 견제 수단이다. 저는 이거 별로 국민들에게 감흥 없다고 봐요. 민주당이 너무 남발했어요. 네. 이 평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너무나 지금 총선 이후에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물론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국민적인 비판도 있고 야당의 비판 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지금 그런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여의도에서는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네.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검찰총장 탄핵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이냐 이런 정말 아주 센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검찰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이렇게 뭐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롱패딩 모르세요? 알죠. 알죠. 캠핑 갈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추울 때 입는 옷입니다. 예.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외투쟁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직 당의 전체 합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국감 이후에 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국감 이후면 다음 주에 끝나니까 11월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 부터. 예, 시작이 된다. 네. 네. 물론 이제 변수는 있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보인다든지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뭐 수용한다든지 네. 뭐 등등등등 조치들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분노는 저는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자회견 내용인데 이게 여론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글쎄요,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 다수석 17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장외투쟁을 해야 될까? 국회에서도 모든 언론과 좀 재정권, 뭐 개정권 다 쥐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정말 더 이상의 이렇게 심한 날카로운 비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롱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꼭 검찰과 관련된 사안에서만 민주당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클리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되고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그거와 다른 방향에서 뭔가 장외투쟁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탄핵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에너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에너지 낭비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여론 조성이다라고
라는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인데요. 제가 국회 재선까지 하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 국회 무력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수당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예. 두 번째, 인사청문회 해요. 다 지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부적격이에요. 대통령이 인사명령을 내면 장관이 됩니다. 네, 총리만 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감액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입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최종 의사결정권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70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다수당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결국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의회라는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이재명 방탄으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국회 현실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 반박 들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안 바뀔 게 롱패딩 입고 밖으로 나간다고 추운 겨울에 그 고생하신다고 바뀌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무력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뭐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여당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야당은 여당보다 의석수가 적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라이크라든지 국회 밖에서의 액션을 취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많은 법안들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국민들도 판단하십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의 문제구나. 이거는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롱패딩을 입고 나가겠다. 네. 지금 11월에 맞아서 그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오버 제스처다. 그건 그래서 네. 그래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것도 OX로 마지막 OX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넘어서 지금 검찰총장 탄핵이잖아요. 총장 탄핵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으로 나설 것이다. O. 아니다. X. 세모네요. 5에 가깝네요. 근데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X가 보이나요? 예. 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2년 반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진짜 걱정 좀 많이 해요. 제가 지역 주민을 만나도 정말 잘못 뽑았다 이런 반성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에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극에 달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탄핵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뽑은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봐야 되고 국민의 정서와 현재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괴리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마음을 읽으면 거의 탄핵 이상의 분위기가 점점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네.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이 롱패딩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리로 나가겠다라는 거 보니까 탄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일반 국민들의 시민들의 여론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제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탄핵을 2번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때 그렇게까지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한다고 봤는데 지금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쳐야 된다. 일 안 하면 바꿔쳐야 된다. 제대로 일을 못하면 교체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외투쟁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보면 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타진해보는 그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그래서 네. 영문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 예상대로 경론을 벌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